정성산 TV를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북괴 김정은 난리가 났으며 중국 김정은 비자금 압수수색, 중국 정부 이례적 경고, 대북 제재, 공개 언급.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지요. 지난 2018년 중국 대련에서 북괴 김정은과 중국의 시진핑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동판 발자국 1호 기념물을 만들었었지요. 그런데 올해 5월 중국 공산당이 싹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7월 27일 북괴 김정은의 전승절 중국 대사 불참했지요. 7월 28일 중국 정부가 두만강 압록강으로 이어진 숨은 16개를 전부 다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북한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신의주, 박천, 강계, 내륙까지 쑥대밭이 됐지요.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의 이러한 악화일로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중국 묵인해오던 북한 밀수 행위 강경 대응, 김정은 비자금 압수수색. 북한군 보위국 소속 고위 간부가 최근 김정은 비자금 1억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약 415억 원을 빼돌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김정은의 비자금을 전부 다 동결할 예정이어서 이 사태는 향후 일파만파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베이징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안당국은 최근 북한 외교관 자택을 수색해 현금을 압수하는 등의 강력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량의 현금은 김정은의 비자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내의 북한 노동자 거치 문제를 두고도 북중이 입장차를 보이는 등 양국 관계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고위 간부가 지난달 11일쯤 중국 베이징에서 무기 현대화 김정은의 비자금 약 1억 달러 가운데 3천만 달러를 빼돌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기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정밀 공작기계 등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밀수하는 임무를 맡았던 자금 총책임자가 벌인 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에 김정은의 비자금을 가지고 3천만 달러를 가지고 탈주한 이 북한 고위급 인사와 중국 공안이 합작했을 작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김정은의 1억 달러를 중국 정부가 동결하기 위해 북한 군 간부와 공작을 펼쳤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북중 관계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이번 김정은 비자금 탈취 사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최근 묵인해오던 북한의 밀수 행위를 강경 대응하는 것처럼 중국 내에 북한의 불법 자금 활동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낸 것이며 김정은의 비자금을 이 뿌리를 뽑으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베이징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 공안당국은 지난 4월 북한 외교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대량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압수한 대량의 현금은 북한
김정은에게 보내질 비자금이었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한 5월부터는 특별 단속이란 명목으로 북중 간 밀수 선박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제2321호에 따라 북한 공관과 공관원의 은행 계좌 활용, 북한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하에 일하는 개인 등은 제재 대상이지만 중국 정부는 그동안 밀수나 불법 자금 활용, 또한 북한 김정은의 비자금 등을 어느 정도 묵인했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중국 내에 불법 김정은 자금을 동결한다면 북한에도 상당히 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다만 북중 관계가 나빠졌다기보다는 북러 밀착으로 상대적 소원해 보이는 현상으로 불법 자금 동결 등에 대한 조치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중국에 파견 중인 북한 근로자들의 귀국 방식을 놓고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10만 명 전부 다 한 번에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통보했으며, 이에 북한은 순차 귀국시키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중국의 강도 높은 압박이 북한과 러시아 간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른 분석도 나옵니다. 이 조약 제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러 조약으로 유사시 북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배타적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위원은 북러 조약은 중국 입장에서는 선을 세게 넘은 것이라며, 유사시 중국만 북한의 군사적 개입이 가능했는데 러시아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신뢰가 깨졌고 노동자 철수 이야기 등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소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 북한 농구선수 귀국 보도에 대북 제재 공개 언급, 중국 이례적 경고 메시지 해석도. 중국 정부가 중국 여자 프로농구에 진출한 북한 선수의 갑작스러운 귀국 보도와 관련해 매우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를 공개 언급했습니다. 북중 관계 이상설을 부인하는 대신 중국의 제재 이행 원칙을 강조해 주목됩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프로리그에서 뛰던 북한 여자 농구 선수의 비자 발급 거부 및 귀국 조치 관련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는 엄격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퐁위 주미 중국 대사관은 류퐁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2일 미국에서의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라면서도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항상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북한 선수의 비자 발급을 거부해 해당 선수가 북한으로 귀국 조치당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앞서서 북한 여자
농구 대표팀의 간판 선수로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는 박진아 선수는 지난 6월 중국 여자 프로농구팀 우한 형판에 입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팀의 컵 대회 준우승에 일조하는 등 활약상이 중국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던 박 선수는 입단 한 달여 만에 돌연 북한으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최근 중국 농구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박진아 선수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부 사정에 밝은 탈북민 출신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비자 발급 거부 관련 질문에 대북 제재 이행을 언급한 데 주목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선박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내며 중국에서 활동하다 탈북한 글로벌 피스 재단의 이현승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이 전례 없는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유엔 대북 제재가 있어도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그걸 이행하지 않았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고성 메시지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승 연구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중 관계는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면서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북 제재 이행을 거론한 것은 최근 북로 밀착에 따른 불만과 북중 관계 경색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현승 연구원은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과 정상회담도 하고 서로의 필요가 맞아서 이런 관계가 더 활발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그것이 당연히 못마땅한 거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런 비자 발급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덜 먹이는 것은 그만큼 북중 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승 연구원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송환하면 접경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조치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상징성이 있는 북한 운동선수를 돌려보냄으로써 대외적으로 대북 제재 이행국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북한에도 불만을 표시하는 경고와 실익을 모두 챙기려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 익명의 고위 탈북민은 현재 중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을 향한 작심 경고라며 그만큼 김정은 정권에게는 최악의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 측으로부터 터져 나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날린 것이며, 김정은은 현재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